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실적 회복 전망이 나오면서 SM을 필두로 엔터주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에스파와 라이즈의 초동 판매량이 오르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당국의 세제 지원 언급과 우리 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소식이 겹치면서 금융주 전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금융의 인수 전 불참 소식이 알려지며 롯데 손해보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민주로 불리는 네이버가 끝없이 추락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네이버 웹툰 중복 상장에 따른 기업 가치 하락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네이버 전체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미국에서 냉동김밥이 인기를 끌면서 김밥업체와 김생산업체의 주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김밥의 핵심 재료이자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기업의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들어 한 차례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킥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입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마이크론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게 되면서 반도체 투톱이 장 초반에 크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만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는 AI PC용 SSD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전했죠. 자, 뿐만이 아니라 해운 관련주 오늘 큰 폭으로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헤즈볼라가 로켓 발사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게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 쪽에서도 지금 현재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의 양이 적어지게 되면서 통과할 수 있는 선박수가 고작 32척밖에 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이 때문에 해운 관련 종목들 오늘 급등세 이어갔고요. 끝까지 시세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조 그룹주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냉동김밥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5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질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재룡전기가 오늘 또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전문가님이 이미 짚어주시기 전에 벌써 300% 가깝게 훨씬 더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더라고요. 네. 언제까지 전선 관련주 올라갈 수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K푸드 쪽에서는 오늘 사조 대림이 20%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잖아요. K푸드 일명 물려 있는 이런 개인 푸드 투자자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많이 같은데 계시죠. 앞으로 어떻게 방향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럼 그 두 가지만 설명드려보면 될까요? 네, 더 있으면 네. 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전력설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7월 10일 날 서울경제 첫 방송을 나오면서부터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뭘 봐야 된다? 2023년 6월에 미국에서 가장 거대하게 볼 수 있는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다가 거기에 한 번 더 추진체의 폭발적인 역할을 했었던 건 바로 데이터 센터와 AI 쪽에서 전력 소모량이 늘었다라는 이슈였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무엇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전력 설비 관련주를 언급할 때 또 다른 테마를 언급했었던 적이 있었죠. 작년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해였지만 2차 전지보다 더 주목해봐야 되는 건 폐배터리 시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폐배터리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정확하게 나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폐배터리가 큰 폭으로 진폭을 겪은 이후에 옥석 가리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매집해도 늦지 않는 것이 바로 폐배터리 테마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올해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내년 초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큰 수익 만들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전력설비 관련주는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고점이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더 큰 역량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전력설비 관련주는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도 아니면 이제는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중이다. 상단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하기 어려우며 보유자들의 입장에서는 매도를 어디에서 하는 게 가장 잘한 가격인지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K푸드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K푸드는 이렇게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유례 없이 큰 상승을 보여준 테마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단기간 히토류와 함께 주가가 올라갔었던 그래봤자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력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음식료 관련주들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었던 이력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K푸드와 관련된 종목들은 좋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지만 고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와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내 본전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 안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올라갔던 만큼 고스란히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K푸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대충 이렇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갔었던 만큼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지지가 되는 가격이 생길 겁니다. 그 이유는 매출액의 증가분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매출액의 증가분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적정 주가라고 판단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에서 갈린다라는 겁니다. 뭐가 갈리느냐? 생각했던 것만큼의 매출액이 나오지 않으면 고점이 낮아지는 형국을 만들어줄 거고요. 생각했던 것 이상,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이 나와준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 고작 5%, 7%, 10% 빠졌다고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게 너무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내려가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 고점을 만들었었던 그 둔턱이 있는 자리 거기까지는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작 해봐야 8분 능선 정도까지밖에 안 온 겁니다. 한참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은 지금 당장 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해운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자연재해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해운 관련주들 이미 너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업으로 엄청나게 유명하다라는 내용들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조선업의 실상을 바라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젊은 층들이 조선업에 더 이상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수주를 받아도 건조시킬 수 있는 능력의 능력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건 왠지 이민청을 설립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조선업에도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슈는 없기 때문에 해운주는 조만간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검은 반도체 말고 그냥 반도체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반영 받은 종목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선반영 받지 못한 채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가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여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고점에 물려 있어도 한 번쯤은 그 고점까지 올라오거나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 시장이다. 왜? 지금은 하락 추세의 장세가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하락 조정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미를 준다. 하지만 반등할 때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외국인들이 주가를 올려 매도할 때 그 매도 시그널이 팔아치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집하면서 개미를 털어내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방법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결하시지 못하겠다면 우리 아나운서님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너무나도 쉽죠. 하단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 저희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해운, K푸드 등등 다양한 섹터들에 대해서 이 모멘텀까지 모두 다 짚어주셨습니다. 와, 나도 저 전문가님께 내 종목 상담 한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장 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타야 할까요? 탈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 역시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담 받기 전에 수익률 성적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와 A팩트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다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네요. 3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 툴젠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1위와 2위 종목은 모두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이네요. 특히 가온전선은 2월 20일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0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을 해주셨던 재룡전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불 켜내는 데 성공을 하면서 와 이제 320%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성적표는요. 올해에만 국한됐다라는 거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그리고 훨씬 더 옛날부터 시작을 했더라면 이 따따블에 성공한 종목들 훨씬 더 많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원인 그리고 그 비법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 지지부진한 이 시장 속에서도 5가지 빛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르기법이 뭔가요? 토르기법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 수익률표에 나와 있는 종목 중에 툴젠이라는 종목 보셨을 겁니다. 이 툴젠은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권역에서 유전자 가위와 관련돼서는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들 중에 개별 종목들의 주가 상승분 말고 제약바이오 테마로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지가 한참 됐습니다. 거의 6개월이 넘었죠. 그렇다면 이제 슬슬 다시 한번 시동을 걸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8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아질 때, 시장이 휴식기를 가질 때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툴젠은 지금부터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선은 총 5가지죠. 파란색 선, 핑크색 선, 그리고 황금색 선, 그다음
형광색 선 그리고 검은색 선까지 총 5가지 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고 알고 가시면 되는 것은 딱 2가지예요. 파란색 저항선과 핑크색 지지선만 있으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왜?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뉴스가 나오고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파란색 저항선 부근이거나 그거보다 높을 테고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시장에서 잠잠해지면서 관심도가 떨어져 있을 땐 핑크색 지지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크색 지지선이 바닥에 있다가 올라갈 때라면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차트에서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시장에서 관심도가 줄어들면서 쭉쭉 밀려 내려오다가 갑작스럽게 양봉이 나왔다? 이거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뉴스가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다시 눌렸다. 그러면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다라는 건 뭐다? 매수할 기회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파란색 저항선과 핑크색 지지선만 알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종목들을 보실 때에도 파란색 저항선과 핑크색 지지선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입니다. SKC는 반도체 관련주, LCD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로 엮여져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앱솔릭스를 설립해서 AMD 등 반도체 회사와 유리기판 양산을 타진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기판 분명히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지금 다시 올라가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맹점 뭡니까? 매출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내부자 정보를 통한 사람들은 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진입합니까? 유리기판 관련주들 중에 토르 신호가 뜬다 그러면 저 놓치지 않고 잡을 겁니다. 그때 꼭 여러분들도 같이 잡으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CD 관련돼서는 뭐가 있느냐? 국내 최초 LCD 확산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LCD용 광화 필름을 자체 개발했다는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SKC 하면 뭐 썬팅 필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런 필름 관련주인데 왜? 석유화학 관련주입니다. SKC는. 어느 그룹의? SK그룹 계열의 석유화학 전문 업체이며 필름 쪽은 그냥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배터리 관련된 내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복잡해요. 배터리 쪽은. SKC라는 그룹에 대해서 지주사의 뭐 계열사, 존속사에 대해서 공부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속회사인 SKC FT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주식회사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동박을 제조 및 판매하는 KCF 테크놀로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종속회사는 CFT 홀딩스인데 그것을 통해서 KCF 테크홀딩스에 판매라는 거냐가 아니라 SK에서 SKC로 그리고 SKCF 홀딩스에서 SK 넥실리스로 지금 지배 구조가 변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KCF 테크놀로지스는 지금 현재 SK 넥실리스다. 그렇다면 SKCFT 홀딩스는 어차피 똑같은 SK 넥실리스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SK 넥실리스를 통해서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SKC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는 파나소닉에 동박을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그죠?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죠. 태양광으로 봤을 때는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을 통해 태양전지용 PET 필름 그리고 EVA 시트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SKC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 그렇죠? 두 번째는 어디로 봐야 될까요? 지금 LCD 시장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화학 쪽 너무 안 좋으니까 배터리 쪽일까요? 배터리 쪽으로 봐도 지금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주가 흐름 안 좋은데 그러면 태양광으로 봐야 될까요? 신재생 에너지와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켜봤을 때 지금 주가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죠?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에서는 파란색 선과 핑크색 선만 보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핑크색 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신규 진입이 안 되죠? 언제까지 안 됩니까? 핑크색 선이 올라올 때까지. 그러면 지금 이 상승을 우리는 뭐라고 봅니까? 뉴스가 나와서 올라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뉴스가 나와서 올라가서 이 구간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언제 삽니까? 주가를 일부러 강제적으로 뺄 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는 그 자리가 매수 자리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익절 자리를 어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5일 이동평균선 역배열이죠. 20일 이동평균선 정배열인데 이탈됐었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최종 보루.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한다면 익절, 주가가 더 내려와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는 자리에서 다시 진입이라는 관점으로 SKC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이 한 줄기의 빛이 아닌 두 줄기의 빛을 제가 방금 본 것 같습니다. 바로 두 가지 빛은 핑크선 그리고 파란선이었는데요. 핑크선은 매수 신호고요. 파란선은 매도 신호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빛, 나도 한번 HTS에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의 빛은 바로 뭐니 해도 우리 전문가님 이시죠.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리온 코리아 매수가 비중은요? 27,600원에 네. 20%. 네, 27,600원에 20% 하이로 코리아인데 제가 종가를 한번 찾아봤더니 27,900원으로 지금 현재 약수의 구간이시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조금 더 수익 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그저께요. 그저께요? 예. 그러면 매수 버튼을 누르실 때 하이로 코리아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 좀 공부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공부한 건 없고요. 그냥 텔레비 보다가 샀어요. 테레비 보다가요? 예. 매수를 했으면 남이 등 떠밀어 산 거 말고 내 주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네. 없으셨나요? 그냥 텔레비 보다가 나 주관대로 샀어요. 그건 주관이 아니죠. 하이로 코리아를 제가 질문하면 답을 못 하실 거잖아요. 그죠? 답을 못해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이로 코리아를 보는 관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적으로 손절이 아니라 하이로 코리아는 익절하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주가 위치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좀 높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네네. 첫 번째, 주가가 올라가려면 기업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기업 분석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연간으로 볼게요. 5년 동안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지. 매출액은 1,400억대에서 1,800억대로 조금밖에 상승을 못했는데 영업이익이 150억대에서 400억, 500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 기업은 언제? 2020년, 2019년보다 그래도 1.5배 정도는 더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네네. 그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자, 2020년부터 차트를 보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봤을 때 적정 주가가 이 가격 구간이에요. 얼마? 14,000원대. 그런데 지금 주가 얼마예요? 2배 올랐죠. 1.5배가 아니라. 그러면 고평가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이로 코리아 여기에서 박스권 돌파하고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모멘텀은 지금 시장에서 조선기자재. 두 번째는 피팅밸브. 피팅밸브 얘기가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지금 떠올라야 되는 건 대왕고래예요. 네. 동해의 팔광구에 시추 사업한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파다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시추에 성공하지 않더라도 테스트만으로 충분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하이로 코리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때 익절을 잡아보시라는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제가 보고 있는 하이로코리아의 목표가가 조금 높아요. 얼마나 높냐면 여기까지 봐야 돼요. 저는 하이로코리아를 34,000원까지 보고 있어요. 왜 여기까지 보느냐? 조금 더 늘려봐야 되겠네요. 차트상에 선이 다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늘려보면 주가가 2008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닥이 이탈되지 않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 고점까지는 못 가도 저항을 받았었던 매물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매물대 초입 부분으로 보는 건 31,000원 구간까지 보고 있고요. 정말 하이로코리아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와서 익절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34,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네, 이해가 그래서 됩니다. 조금 더 들고 계시면서 수익 실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1,000원에서 한 34,000원짜리 매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보이시는 것처럼 토르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핑크선은 매수 신호, 그리고 파란선은 매도 신호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지부진한 장 속에서 한 줄기에 비친 우리 전문가님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솔루션 네, 매수가 비중은요? 32,500원에 네. 10%입니다. 32,500원에 10% 하나솔루션인데 제가 6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27,600원이더라고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시고.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 종목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래 안 됐습니다. 왜 사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추천해 주던가요? 아니요, 중국 이제 하고 한창 이제 좋더라고요. 네네. 말씀하시는 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망이 있겠다 싶어가 네. 제가 좀 속은 기분이 많이 듭니다. 왜요? 왜 속으셨어요? 아니요, 자꾸 내려가니까 종목이 올라가야지. 네. 기분 좋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매수가가 좋아요. 지금 빠지고 있는데 매수가가 좋다라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렇죠. 자, 근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솔루션을 매수한다면 얼마쯤에서 매수할까라는 걸 우리 과거 역사를 보고 미래를 판단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이 가격 구간 있죠.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가격 구간이 과거의 저항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빠졌다가 돌파가 나오면서 지지가 되는 가격이 3만 2천 원보다 높아요. 그러면 지금은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게 3만 7천 원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저라면 3만 7천 원이 매수 가격이 돼요. 여기에서. 하지만 네. 더 이탈했으니까 저는 본전에서 나왔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주가를 조정해 보는 거예요. 이 종목 한번 이탈했으니 이 가격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겠나. 28,200원. 그러면 28,200원이 다시 진입해 볼 수 있는 가격이 되는데 32,000원이 왜 좋냐라는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까지만 보죠. 한번 우리. 여기까지만 볼게요.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눌렸죠. 그런데 전고점이 되는 가격인 78,300원을 못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저점이 낮아졌으면 이번에도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여기까지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자리 한번 차트상에서 잡아보면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파란색 저항선 가격인데 42,750원이니까 42,750원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이렇게 하면 모든 시나리오는 끝났습니다. 자, 기간은 얼마나 가지고 계실 수 있으세요? 투자하실 수 있는 기간. 오를 때
뭐 하니까 무기한으로 뭐 생각도 없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 결론은 다 나왔어요. 첫 번째, 37,000원에서 지금 비중 10%시죠? 네. 비중 5%만 익절하세요. 아, 왜? 예. 왜냐하면 32,500원인데 37,000원이면 4,500원 수익이잖아요. 한 주당. 네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익절을 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고 또 눌리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32,500원에 사셨죠? 네. 여기에서 4,500원을 빼면 28,000원이죠. 네. 거기에서 팔았던 거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평균 단가 얼마 돼요? 3만 원대까지 내려오겠죠. 그러면 또 어디서 팔아요? 또 37,000원에서 반 파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 올라가면 42,750원에 다 팔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 올라가지 못하고 눌렸을 때 얘기고, 하나솔루션은 지금 보여드릴게 기업 분석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영업이익이 점점점 증가되다가 작년에 한번 꼬꾸라졌는데, 꼬꾸라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기업에서 무언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은 잘했는데 집안일을 잘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다시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내려올 만큼 이미 내려왔고,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된 날에 가격을 이미 지지하고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다예요. 하지만 한 번에 못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37,000원에서 절반, 나머지는 42,750원에서 전량 익절하시는 전략을 세우시고, 이 종목은 손절할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네. 지금 선에서 네. 추가 매수를 조금 할까요? 27,600원?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보시죠. 왜 조금만 더 보냐면 지금 주가가 바닥을 찍었잖아요. 23,000원을.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봐요. 첫 번째, 23,000원을 찍은 날짜가 언제인지를 먼저 봅니다. 4월 26일이죠. 그러면 저는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한다예요. 왜? 한 번 더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탈하는 가격에서부터 마찬가지 또 3개월 동안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3개월은 우리 선으로 표현하면 60일 이동평균선이잖아요. 한 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이 발표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시기에 이탈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이 28,2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8,200원보다 낮고 23,000원보다 높은 자리에서 3개월을 버텨준다면, 그러면 4월이니까 7월로 바꾸는 거예요. 7월로 바꿔서 여기까지 기다렸을 때 주가가 버텨주고 있다면 이 가격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네, 37,000원에서 절반, 그리고 42,750원 전량 익절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핑크선, 파란선으로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시고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나도 한번 HTS의 이 전문가님 모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저희가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히든 종목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상담 한번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백광산업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100원에 30%요. 네, 16,100원에 30% 백광산업입니다. 네. 13,830원인데 지금 연이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백광산업은 정말 꼭 물어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네. 왜 사셨습니까? 앞으로 사만금에 전해질인가 이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3천억 투자해서 한대요. 백광산업의 주가가 올라간 게 네. 반도체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니 전해질. 2차 전지 네, 2차 쪽도 전지. 아니에요. 네?
이차 전지 전해질이라면 2차 전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배터리 예, 쪽. 예. 그게 아니에요. 백광산업의 주가가 올라간 건 예. 뉴스가 하나 있는데 예. 백광산업에 있는 이사가 배임행령에서 한 200억을 챙겼어요. 예. 이것 때문이에요. 이 뉴스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래 정지였던 종목이 이제 풀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 가격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광산업은 다른 종목이라면 그냥 이 종목 어떻게 버티시면 됩니다. 아니면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백광산업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 종목 당장 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탈한 종목이죠. 그런데 오늘 네. 외국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1% 이상 상승도 나오지 않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백광산업은 지금 이 자리가 이탈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이탈되면 손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13,500원이에요. 저점이. 자, 13,500원 적어놓고 이 13,5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 백광산업은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입하신다면 아래 파란색 지지선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백광산업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백광산업은 지금 매매로서 접근할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저 새만금에 그 전해질 공장을 한다는데 이건 뭐 의미 없어요. 지금 2차 전지 산업을 하겠다라는 건 이미 뒷북치고 있는 거고 백광산업이 올라갈 때 있죠. 이때 에코프로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백광산업 왜 여기까지 다시 올라갔냐고요. 그러면 에코프로 기준으로 100 얼마? 53만 얼마죠? 9,000원을 넘어섰다가 지금 100만 원을 넘겨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 얼마입니까? 액면 분할하고 나서도 주가가 바닥에 있다고요. 그래서 백광산업은 가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움직임 거래량도 없었어요. 이만큼은 나왔어야죠. 누군가가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주가를 강제적으로 올려놨고 올렸다가 잘 개인 투자자들이 붙으니까 그들에게 물량을 떠넘겼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보시면 전부 다 개인이에요. 들어오는 게. 전부 다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들 지금 다 곡소리 나는 거예요. 왜 샀겠어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여기에 있었던 차익 실현 매물들 분명히 있을 텐데 이들 익절하는 거를 누가 산 겁니까? 개인들이 샀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면 정말 답 없이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13,500원을 이탈한다면 꼭 손절하셔야 되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는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세력이 아직 다 팔지 못했다라는 내용 때문일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500원 이탈 시 손절하라라고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종목 상담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마 받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전화 걸어주시면 저희가 상담 발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전략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직접 배워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드디어 히든 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도 또 엄선해서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폰은 소중하니까 스마트폰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필름을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히든 종목으로 스마트폰 관련 네. 종목 들고 와 주셨는데 오늘 또 자랑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종목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네. 네, 약간 이 종목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이 5% 가깝게 상승세 보였던데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바로 STX 중공업이죠. 자, STX 중공업인데 올라가는 이슈는 조선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조선 관련주 얼마나 힘이 센지. 자, LNG선 기자재인 대형 엔진을 공급하고 있고요. 크랭크샤프트와 실린더 라이너, 터보차저 등 선박 및 발전기용 디젤 엔진 핵심 부품과 선박용 블록, 그리고 강제, 그리고 LNGC 인슐레이션 박스 등 주요 선박용 기자재를 제조하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냥 조선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수소도 하고 있는데 수소 쪽은 뭘 볼 수 있느냐? 가정용이에요. 가정용. 가정용 1kW급 고체 산화물형 수소연지 전지를 출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실상 가정집에서 수소를 연료로 땔감을 떼는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풍력으로 봤을 때는 2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용 허브를 개발했다는 이슈가 있는데 모르셔도 된다. 그냥 STX 중공업은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그대로 조선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STX 중공업은 이제 익절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 포착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이거는 좋아요. 26%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왜 STX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익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제가 목표로 보고 있었던 가격은 12,12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라가려고 기를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익절 자리만 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 5일 이동평균선 안 볼 겁니다. STX 중공업은 5일 이동평균선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으로 보느냐? 이것 또한 올라갈 때는 지지의 역할을 해줬지만 여기에서부터 의미가 퇴색된 선이죠. 그렇다면 STX 중공업은 지금 이동평균선의 지지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보는 겁니다.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 있죠. 바로 이 파란색 저항선을 이거래일째 이탈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익절 자리가 된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미 수익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한 번 더 튀어 올라가고 거기에서부터 폭포수가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직 확실한 익절 자리는 잡아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그 전에 토르 기법이 어떻게 포착이 되는지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뉴스 때문에 올라갔던 아니면 누군가 끌어올렸던 올라가면서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붙었다라는 건 시장에서 관심받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는 사실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 시장의 관심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기준봉이 뜬 다음에 우리는 언제 진입하는데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리미트가 그 한계점이 얼만큼이냐? 캔들 2개 또는 3개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기준봉이 포착이 됐는데 기준봉이 포착이 되고 나서 3거래일 안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면 기준봉에서 매수했었던 투자자들이 실망해서 매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거래일이 지나기 전에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서 종가 베팅으로 진입하는 방법이 바로 토르 기법입니다. 그런데 그 토르 기법은 많이 뜨기는 하지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한번 포착했을 때 상승을 한다면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은요. 포착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적을 땐, 시장이 좋을 땐 한 종목도 포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나쁠 땐 시장이 점점점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포착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포착을 했을 때 메가토르는 지지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상승폭은 조금 둔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스윙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토르시노는 상단에서 포착되고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으면 한 번에 10거래일 안에도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6글자입니다.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아나운서님, 필름 관련주라고 했잖아요. 네. 핸드폰 필름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핸드폰 필름 하면 떠오르는 네. 거요? OLED랑 좀 오히려 화면 쪽? 요, 진짜요? 네. 보통 핸드폰 필름 관련주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거 생각하세요. 보호 필름. 아, 보호필름. 네, 보호 필름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라고 네. 말씀드리려고 여쭤봤고요. 네. 자,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이지만 휴대폰 내 데코 필름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휴대폰용 데코 필름을 국내에 삼성전자 1차 벤더, 삼성전자와 중화권에는 OPPO라는 2차 벤더에 양산 채택되어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광학용 필름이 있습니다. OCA라고 그 광학용 필름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한 가지 더 빨간 글자. 화웨이 부품에 들어가는 필름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1차 벤더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었던 건 과거이지만 삼성전자의 A9과 S9, A8S 등의 제품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들의 데코 필름이 적용된 적이 있었다라는 것. 그 이슈들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그제 제가 여러분들께 FPCB 관련주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핸드폰 관련주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확실한 매크로 이슈가 있으니까 8월, 9월에 매크로 이슈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버텨보자라는 심산이 아니라 그때까지 주가가 반등을 보여준다면 익절 가격 구간에서 중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죠. 지금은 바닥이 잡히고 있는 가격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죠. 여기 딱, 그쵸? 지지가 되고 오늘 뭐야? 망치가 있는데 빗기둥이 없어요. 왜 없냐? 종가 때 세력들이 종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틱 차이로 가격이 안 맞아서 오늘 망치가 빗기둥이 사라졌는데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빗기둥이 떠 있었다라는 거, 종가 바로 1분 전까지 떠 있었다라는 거 제 두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께 보이지 않는 빗기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어디로 보는 게 맞겠느냐? 여기입니다. 적정 주가가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가격보다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낮지 않습니다. 지지선 명확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로 전고점에 대한 돌파 기대감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올해가 어떻게 보면 핸드폰 시장에서는 엄청 큰 경쟁 구도가 대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이슈가 뭐였습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갤럭시 24의 AI 모델을 탑재시켰죠. 그리고 나서 애플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애플카 안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글씨가 안 써지네요. 애플카를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발표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도 AI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모델에 집어넣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마찬가지로 애플과의 연관성이 생긴다면 전고점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 너무 나쁜 자리 아닙니다. 좋다라고도 볼 수 없지만 배틀을 짧게 잡고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죠. 조만간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장기적으로 재룡전기, 가온전선 이런 종목 부럽지 않습니다. 카페24 마찬가지로요. 한번 탄력을 받으면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마찬가지 PCB 업체 태광처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익절만 하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토로의 신, 상승의 신,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이 포착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이미 발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단 참고하셔서 배송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확실한 종가 베팅 토르 기법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C와 히든 종목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핑크 선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파란 선으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내 손 안의 전문가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